공무원 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다. 한때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수많은 공직자들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오늘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함정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매달 55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된 한 부부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여 년간 국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퇴직한 박진성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매달 세후 약 280만 원이 넉넉한 공무원 연금이 찍힌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쑤시기 시작한 허리와 높아진 혈압 때문에 병원 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몇만 원씩 하던 진료비와 약값은 어느새 한 달에 수십만 원을 훌쩍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퇴직 후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아파트와 낡은 자동차까지 전부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가 계산됐습니다. 박진성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연금 280만 원에서 병원비 떼고 각종 공과금 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고정 지출이 그의 든든했던 연금을 사정없이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매달 아슬아슬하게 비워져 갔습니다. 박진성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연금의 액면가만 믿고 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현주소입니다. 퇴직자에게 가장 큰 복병은 바로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20만 5천여 명 중 무려 16만 4천여 명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5명 중 4명이 퇴직과 동시에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아도 내가 사는 집에 따라 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건보료가 나올 수 있는 현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연금액 자체가 훨씬 많으면 괜찮을까요? 여기 더욱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교단에 섰던 이수연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니 매달 55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이제야말로 진짜 돈 걱정은 끝났다고 제2의 신혼을 즐기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부의 씀씀이는 현직에 있을 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타던 대형차를 바꿀 엄두를 내지 못했고 주말마다 지인들과 떠나던 국내 여행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결혼하는데 전세금에 조금만 보태주세요. 자녀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월 55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약속했던 제2의 신호는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날선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벌써 바닥이야? 내가 뭘 얼마나 썼다고 그래? 넉넉했던 연금은 행복이 아닌 불화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수연 씨 부부의 몰락은 높은 연금액이 가져오는 재무적 착시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달 5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이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개시 연령의 변화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9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정년퇴직을 하고도 실제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퇴직수당을 헐어 생활비로 쓰다 보면 정작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쯤엔 노후를 지켜줄 목돈이 이미 사라져 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두 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이런 후회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부부 공무원이라 월 500, 600은 나오니 괜찮다 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선 사례들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무리 연금액이 많아도 준비 없이 맞이한 건강보험료 폭탄과 줄이지 못한 소비 습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을 객관적인 숫자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진짜 노후 생활비를 지금 당장 계산해 보십시오.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숫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받게 될 예상 연금액에서 세금과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빼고 실수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건보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모든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다스리는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최근 퇴직 공무원들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몰리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IRP 이전 건수가 불과 2년 사이 7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공백기를 버티게 해주고 세금과 건보료 부담까지 덜어주는 IRP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셋째, 소비 다이어트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은퇴 5년, 최소 3년 전부터는 퇴직 후의 소득 수준에 맞춰 사는 연습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월 550만 원을 받고도 생활고에 시달렸던 부부의 이야기는 줄이지 못한 소비 습관이 행복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 목록을 적어보고 고정비를 줄여나가는 소비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더 이상 노후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완성된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해준 튼튼한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평생의 비바람을 막아줄 안락한 집을 완성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위험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시작한다면 연금만 믿었던 후회의 주인공이 아닌 든든한 준비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